아니 김어준 국민 세금으로 민주당 방송했다고? 안녕하세요, 진보수 청년입니다. 김어준은 뉴스공장 출연료 얼마일까요? 편파 방송으로 하루 출연료 2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오랜 시간을 끌어온 김어준이 논란이 된 적 있죠. 김어준은 윤석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해오던 김어준은 2022년 말이 돼서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그의 팬덤들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한 방송 탄압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그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이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매일 편파 방송의 중심에 섰던 김어준의 방송이었죠. 도대체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 많은 비판과 반발 속에서도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거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김어준이 TBS 라디오에서 진행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꾸준히 편파 방송을 논란을 일으켰고 반복해서 제재를 받아왔죠. 만약 자기 유튜브 방송이었다면 어떤 내용을 하건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정파의 스피커 역할을 계속해온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입니다. 김어준 방송의 청취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김어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생태탕 선거, 2022년 대선 때는 줄리선거, 꾸미게 나섰던 네거티브의 선봉장이었죠. 그의 별의별 음모론을 전파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민주당과 그 후보들의 승리를 계획했죠. 2012년 대선 부정개표에서 세월호 고의 침몰선까지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고 영화까지 만들며 확산시킨 이력도 있죠. 물론 그가 제시한 음모론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죠. 그러나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좌우면하지 않고 음모론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방송에서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이었죠. 서울 시민들 가운데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낸 세금으로 특정 정당의 편에 서는 방송을 하는 경우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당시의 야당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김어준의 방송 하차를 요구했지만 TBS와 김어준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그런 방송을 한다지만 정치적 생각이 다른 많은 시민들이 아침마다 그의 방송을 강제로 청취하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죠. 아마 김어준의 뒷배는 민주당과 팬덤들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김어준 씨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팬덤 정치와 민주당이었죠. 진영의 팬덤들은 매일같이 김어준의 방송에 환호하며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신주처럼 받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을 누리며 사실상 김어준 민주당 연합을 구축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어준의 섭외가 있으면 참여해 온갖 선정적인 멘트를 쏟으며 팬덤들의 지지를 얻는 경쟁을 벌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22년 3월 정권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수많은 경고를 받아온 방송이었지만 언제나 김어준 씨를 감싸온 TBS의 각오로 그는 누구보다 장수하는 방송 언론이 됩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단골 손님처럼 출연하며 김건희 장신구를 얘기하고 김건희 강아지를 얘기하고 빈곤 포르노를 얘기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은 조금 불편하더라 라며 팔짱을 왜 끼냐라며 비판하기도 했죠.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솔직히 김 여사가 대사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김어준의 방송은 관리받지 않은 편파적 방송 권력입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 소속 사람들 5명 무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에 찾아가 도어락까지 해제하려도 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이 행위에 조차 김어준은 더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방송에서 그가 했던 말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만약 상대가 힘없는 개인이라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주체가 한동훈 장관이라는 권력자라면 취재의 일환으로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죠. 기본적인 상식과 균형에서 벗어난 그의 모습이 최근까지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공포했죠.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끊기게 됐죠. 서울시 의회는 이 조례가 TBS로 하여금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의 편파 방송에 대한 대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라도 TBS가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 자정의 노력을 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김어준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물러나 TBS 문제 해결에 물기를 틀 수 있었죠. 그러나 모두 귀를 막은 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자정 능력을 안 보이니 결국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이 방송에 하차한 것은 탄압이 아니라 정상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지난해 신동아 10월호에 귀국한 나는 김어준 옹호자들이 역겹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편을 갈라 진영 갈등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있는 법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당신이 진보라면 보수의 김어준을 옹호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진보의 김어준이 진보를 망쳤듯이 보수의 김어준도 보수를 망치겠지만 우리가 서로 망하자고 정치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 갖는 건 아니잖아요. 김어준 방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문제죠. 모든 합리적 비판들을 기피하고 그의 방송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정치를 파행적 궤도로 끌고 갈 팬덤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등에 업힌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한 정치 형태가 있었죠. 김어준 방송은 깨끗했던 TBS를 결국 고사의 위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TBS 방송에서 하차하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김어준 방송이 문을 닫게 된 것은 탄압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이런 파행적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평, 제 생각엔 음모론자가 김어준 씨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수 청년이었습니다.